일부 31기 논란이 끝난 줄 알았던 시점에 또 하나의 묘한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는 옥순도 아니고 영숙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조용하다고 평가받던 정의였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건 정의가 직접 누군가를 지목해 비난한 적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최근 커뮤니티에서는 정의가 결국 순자를 저격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이번 논란의 핵심이 게시물 자체보다 타이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란의 시작은 정의가 올린 한 장의 책 사진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평범한 독서 기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책 속 문장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대략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기억할 때 결코 객관적으로 기억하지 못한다. 모든 기억은 자신을 중심으로 편집된다. 우리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과거를 해석하고 재구성한다. 그래서 과거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실과 기억이 섞인 결과물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장만 떼어놓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충분히 논의되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기였습니다. 당시 상황은 순자의 라이브 폭로 이후 여론이 가장 뜨겁게 달아오르던 시기였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불면증과 정신적 고통, 그리고 방송 이후에도 이어진 상처를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반면 옥순과 영숙은 사과를 했지만 진정성 논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의가 굳이 기억은 편집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글은 누구를 향한 것일까? 흥미로운 건 해석이 완전히 갈렸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글이 순자를 겨냥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순자가 말하는 기억 역시 순자의 시선으로 재구성된 것이라는 의미로 읽은 것입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옥순을 향한 글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라이브에서 끊임없이 자기 입장을 설명하고 해명하던 옥순의 모습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여기서 정의의 진짜 의도가 다른 곳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글은 너무 영리하게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순자를 비판하고 싶었다면 더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옥순을 비판하고 싶었다면 사람들이 알아볼 만한 사건을 언급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고 누구도 특정할 수 없는 문장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전부 다른 인물을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이번 게시물이 더 논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비판하는 글보다도 의도가 숨겨진 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이미 논란이 폭발한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정의 역시 그것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31기 출연자 가운데 누구보다 사회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게시물을 단순한 실수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악의적인 공격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정의는 지금 자신이 직접 전쟁터에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을 선택한 것처럼 보입니다. 누군가는 순자를 떠올리고 누군가는 옥순을 떠올리고 누군가는 상처를 떠올립니다. 누구도 특정할 수 없지만 누구나 불편해질 수 있는 글을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사람들은 또 하나의 오래된 장면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자가 라이브에서 털어놓았던 첫 방송단체 시청회 이야기입니다. 순자는 당시 어렵게 용기를 내어 자신의 상처를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반응 중 하나가 너무 예민한 것 아니냐는 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온 이후 정의는 뒤늦게 사과를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순자 역시 그 사과 자체는 받아들였지만 타이밍이 아쉬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논란은 게시물이 아니라 사과의 시점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말 미안했다면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했을까? 만약 정말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느꼈다면 왜 방송이 끝나고 논란이 커진 뒤에야 사과가 나왔을까? 이 질문이 지금까지도 계속 따라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커뮤니티에서는 새로운 해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의의 사과는 진심이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동시에 상황을 정확하게 읽은 뒤 이루어진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할까요? 저는 진짜 흥미로운 건 그 다음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의 논란의 본질은 게시물 자체가 아니라 그 게시물을 올린 사람이 정의였다는 사실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같은 문장을 올렸다면 이렇게까지 큰 논란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정의라는 인물을
라이브 이전과 전혀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점에는 순자의 폭로가 있었습니다. 특히 순자가 라이브에서 꺼냈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순자는 어렵게 자신의 상처를 이야기했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로부터 너무 예민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한 문장이 가지는 파괴력은 생각보다 큽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상대의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 자체를 문제 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없었다가 아니라 네가 그렇게 느끼는 것이 문제다라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정의의 게시물에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 속 문장은 분명히 누구를 특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의 핵심은 기억의 주관성과 자기 중심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당시 가장 뜨거운 논쟁 역시 순자의 기억과 경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등장합니다. 만약 정의가 정말 순자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면 왜 굳이 그런 시기에 그런 내용을 올렸을까 하는 점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정의가 상당히 높은 사회적 감각을 가진 사람이라는 점에 주목하게 됩니다. 방송 속 정의를 보면 감정적으로 행동하기보다 상황을 읽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누군가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스타일도 아니었고 직접적으로 적을 만드는 타입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위치를 잘 알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사람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게시물 역시 우발적인 행동이라기보다 계산된 선택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서 계산이라는 단어가 악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상황,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무 말도 하지 않기에는 답답한 상황, 그런 상태에서 가장 안전한 방식의 표현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건 바로 그 안전함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논란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직접적인 공격보다 애매한 암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지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가 자기 방식으로 해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논란의 범위도 훨씬 커지게 됩니다. 실제로 이번 게시물만 해도 어떤 사람들은 옥순을 향한 비판이라고 해석했고 어떤 사람들은 순자를 향한 저격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상처를 향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만큼 문장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도록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 상황이 정의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제 정의의 행동 자체보다 정의의 진심을 궁금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순자에게 미안했는가? 정말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는가? 아니면 상황이 커진 뒤 뒤늦게 사과한 것뿐인가? 이 질문들은 게시물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최근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사과의 타이밍입니다. 만약 순자가 라이브에서 그 일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정의는 사과했을까? 만약 논란이 지금처럼 커지지 않았다면 정의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누구도 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런 의문 자체를 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논란이 단순히 게시물 하나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순자의 폭로 이후 드러난 정의의 과거 행동 뒤늦은 사과, 그리고 이번 게시물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지금의 의심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사람들은 단순한 말실수였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자신의 책임을 가볍게 생각했던 것인지 계속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건 정의가 현재 어떤 입장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명도 아니고 반박도 아니고 추가 설명도 아닙니다. 침묵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상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빈 공간을 그냥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명이 없으면 해석이 들어가고 해석이 들어가면 의심이 생기고 의심이 쌓이면 결국 하나의 서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커뮤니티가 정말 궁금해하는 것은 게시물의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누구를 저격했는지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정의는 그날 순자가 용기를 내어 꺼낸 이야기를 정말 이해했을까? 그리고 지금도 그 감정을 이해하고 있을까?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게시물 때문이 아니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아직 듣지 못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번 논란은 책 속 문장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바라보는 시선 뒤늦은 사과의 진정성,
그리고 침묵 속에 숨겨진 진짜 생각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정의의 게시물은 단순한 독서 기록이 아니라 31기 논란의 또 다른 불씨가 되어버린 것입니다.